자, 그럼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이 이제 그 풀이 방법을 알려준 대로 해서 한번 같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뭐냐면은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빈칸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죠? 주제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문.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주제문을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잘 봐. 나 어차피 올라가서 주제를 찾으면 돼. 근데 그 전에 뭐는 설정하고 가자. 목표는 설정하고 가는 거야. 여기 보니까 뭐랬냐면은 목표예요. 목표. 뭐의 목표? 야생 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가 야피관이라고 해볼게. 없어 보이나? 야피관의 목표가 어디에서요? 이러한 경우에 in this case란 말 나왔네.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나왔나 봐요. 일반적인 거 말고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나왔나 봐요. 이게 will be 뭐 하는 것일 거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stop A from ing. A가 빈칸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falcon이라고 하는 애가 이 falcon이라고 하는 애가 멈춰야 돼. 뭘 멈춰야 되냐면 이 턴이라고 하는 애를요. 뭐 하지 않고서 falcon을 빈칸하지 않고서 뭘 멈춰? 턴을 먹는 것을요. 얘를 먹는 것을 멈추는 거야. 뭐 하지 않고서 빈칸 하지 않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올라가서 주제를 찾아볼게요. 첫 문장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이제 some people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럼 너네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이제 쭉 했으면은 이런 거 이제 눈치채야지. 뭐가 나왔어? 그쵸. 일사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 빈칸과 관련이 된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왜냐면은 일반적 사실이니까 반박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자, 정의할 때 뭐를 정의했냐면 근데 이 얘기는 나왔네. 뭐? Wildlife Damage Management 야피관 나왔죠. 예. 야피관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과학과 관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뭐의 과학과 관리냐면은 abundant가 풍부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over가 붙으니까 이거는 풍부해도 어떻게 풍부한 거야? 너무 풍부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풍부해도 너무 풍부한 그런 종들의 관리 그리고 과학 이런 거래요. 그러나 이 정의는 뭐래요? 너무 narrow, 좁다,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첫 문장에서 반박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날 보면은 모든 야생 종들은 행동을 하는데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득에 뭔가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thus 그래서 모든 종들이 야기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의 피해를 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과잉 종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생생물 피해 관리, 이 야피관에서 뭐는 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과잉종들 있지. 요거는 그냥 좀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얼핏 딱 봤을 때 이 falcon이나 얘네가 좀 구체적이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그 종들이 나온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분명히 이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은 뭐라냐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이것은 이제 흥미로운 예시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거야? 아마 falcon하고 턴이 나올 거예요. 자, 뭘 포함하냐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페레그린 falcon을 포함을 한대. 이 falcon 뭐라고 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그리고요 얘네들은 먹는데요.
prey on 하면 무엇을 잡아먹다 이런 뜻이지. 뭐를 잡아먹어? 또 다른 멸종위기의 종인 캘리포니아 리스트 턴을 잡아먹는데요. 얘도 뭐였던 거야? 멸종 위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 자, 봐봐. 야생동물의 피해를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멸종이 되면 이 야생동물은 피해를 입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봐. 얘네가 이걸 먹는 걸 멈춰. 그러면 요거는 살겠어, 못 살겠어? 살겠지.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거야? 얘한테 피해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야생 동물 피해를 관리하는 게 목표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2번이라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좀 더 가볼게요. 확실히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페레그린 팔콘을요, 과잉종이라고 이렇게 과잉이라고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희망한대요. 뭘 희망해? 걔네들이 먹지 않기를. 뭐를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먹지 않기를 바란대. 이 얘기가 나온 거지. 자, 제가 이걸 마저 더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듯이 한번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그걸 좀 보라고 더 확인을 해보는 거야. 바라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는 관련이 되어 있는데, 페레그린 팔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의 포식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뭐를요? 개체수를요. 또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잡아먹으면 얘네가 개체수가 주니까 피해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가 이걸 멈춰야 돼. 근데 얘네도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팔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솔직히 좀 쉬운 문제였어요. 뭐 배운 거 그냥 우리가 뭐 응집성이나 통일성, 패러프레이징 이런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제가 제시하는 그냥 기본적인 풀이대로만 풀었다면은 되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 54번으로 가셔서 이번에 한번 5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54번이 이게 잠깐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고3들이 EBS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게 EBS를 공부 안 하고 진짜 이거를 처음 맞닥뜨린 상태에서 풀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럼 다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지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잘 풀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얘는요, 자 봐, 빈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짧죠? 실제로 이런 거야. 실제로 그들의 연구와 이론적 결론이에요. 그들의 연구와 이론적 결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맞지? 그치 얘들아? 그래 고마워. 자,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이게 발달했다, 개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발전했다. 근데 이제 빈칸이 나왔는데 여러분 빈칸 한번 봐봐. from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게 있고 by ing로 시작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면 돼? 이 이론적 결론이 연구하고 결론이니까 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발전했다. 뭐 빈칸으로부터 내지는 빈칸 하기 위해 혹은 빈칸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니까. 맞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은 어디 확인하라고 했어? 뒤에를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뒤에를 보니까 너무 고마워. 뭐가 고마워? 이런 말이 나와줘서 너무 고마운 거지.
같은 소리가 또 나올 거야. 그들이 누군가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즉 이런 식으로 해줄 연결사들 있잖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in other words 얘를 비롯하여 that is 혹은 that is to say 땡땡 이런 애들 이런 게 나오면 다 뭐라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들 나왔어. 그들은 뭐 어떻대? 이미 알았대 그 데이터를요. 이미 그 데이터를 안 거야. 됐니? 자, 근데 언제요? 그들이 결정했을 때. 뭐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의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을 얘기하는 걸까? 데이터를 해석한 거겠지. 그럼 봐봐. 그들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해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되는 거죠. 이해된 겁니까? 그럼 다시 지금 여기 내가 파란 펜으로 네모를 친 이 부분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석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해석 어디로부터 온 거야?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던 데이터에서 해석이 온 거지. 그럼 빈칸은 뭐가 오면 될까? 이미 알고 있던 데이터라는 말이 오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정답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From the data which they had discovered 해서요.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 그들이 이미 발견했던 데이터. 자, 시제 봐봐. 헤드 PP 나왔지. 아까 그리고 잠깐 그 빈칸 앞에 보면 developed는 과거죠. 그럼 어느 게 더 먼저인 거야? 이게 더 먼저인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 먼저 알고 있고 결론이 발전했어. 거기서. 정답 어때요?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만약에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실전 문제 풀이가 급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 선택지들도 그냥 한번 쓱 가볼게. 비교로부터 뭐의 비교? 데이터의 비교로부터 다른 분야에서의 탐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장소를요. 그들의 미래 연구를 위해서 서포징 제안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가능한 이론적 틀을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가설 테스팅 절차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준수한다고 해야 되겠다. 준수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실전 문제 풀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보여줄게. 지금 내가 다른 그 유형과 다르게 빈칸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잖아. 학생들이 빈칸을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여기서 답을 못 골랐다고 해볼게. 답을 못 골랐어.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또 다음 단계가 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여기 다음 문장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벗이 나왔지. 벗은요 얘하고는 또 다른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올 차례야? 반대가 되는 말이 나올 차례죠. 이번에는 반대가 되는 말이 나오고 볼래? 발표할 때 그들의 연구를 발표할 때요. 그러니까 연구를 발표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했대? 대본을 다시 썼다는 거야. 대본을 다시 썼다는 건 뭐예요? 뭔가 고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본을 다시 썼다는 게 니네가 뭔지 모를까봐 컴마 ing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컴마 ing 하면 이게 앞에 문장이랑 뭐가 되는 거니까 같은 논리가 되는 거니까 대본을 다시 썼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placing the theory 이론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론을 먼저 제시를 한 거야. 이론이라는 게 뭐겠어? 요거겠지? 요게 먼저 제시가 되고 근데 이건 지금 반대 상황입니다. 이거랑 그리고 어떻게 주장을 한 거예요. 테스트했다고 그것을
뭐에 비교해서 데이터에 비교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그들이 발견했던 데이터에 비교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 먼저 제시하고 데이터와 비교했다 이거지. 근데 이게 but이라는 말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말하고 반대가 돼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 데이터 비교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데이터를 먼저 하고 이론을 냈다. 데이터에서 이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어때? 근데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 그러니까 다 통일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답을 못 고르더라도 얘를 읽으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앞에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앞에도 읽다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소리를 할 거야. 왜? 글이라는 거는 통일성이 있고 응집성이 있는 거니까. 자, 최근 이제 몇십 년의 학문적인 어떤 몇십 년을 통해서 학문적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촉구되어졌다 이거죠. 어지가 촉구하다대 촉구되어졌다. 시행하도록 그들의 조사를 그리고 발굴을 시행하도록. 근데 뭐에 따라서? 하이포데시스 테스팅 프로시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걸 빨간 펜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에 따라서 하도록 촉구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죠? 자, 그것은 주장되었는데 대절이라고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럼 뭔데요? 이거 같은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야. 즉 뭐냐면 우리가 컨스트럭트 구축해야 돼. 우리의 일반적인 이론을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론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가능한 명제들을. 그리고 이제 증명하거나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야. 디스프루브는요, 틀렸음을 증명하다 이런 뜻이야. 뭐에 반대,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해서 샘플로 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론을 먼저 제시해주고 데이터와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니 얘들아? 네. 자, 빨라요? 네. 자, 사실상 적용.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 근데 뭐하대? 어려움에 부딪힌대.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야 지금?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데이터는 경향이 있는 거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follow, 따른다고. 이거를 따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설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우리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소설을 쓴다는 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 허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다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반대로 돌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었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 강의하는 거 잘 보세요. 뭐냐면은 그냥 원래 어제 제가 제시 드렸던 방식대로 그냥 문제를 풀고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 버려? 그 문제? 얼마나 소중해? 3점인데. 그치? 어떻게? 다시 다른 데를 읽어도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번에 55번 문제 풀어보세요. 뭐래? 자, 55번 가볼게요. 55번도 지금 이제 보면 이거 55번이 아니지. 빈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구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좋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여기 잘 봐. as if라는 말 있지 빈칸 앞에. 근데 여기 빈칸 선택지 한번 쓱 봐봐. 시제들이 무슨 시제 나오니 얘들아? 다 싹 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나왔지, 그치? 그러면은 너네가 구문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걸 알 거야 아마. as if 주어 과거 동사면 이거 as if 가정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마치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마치 뭐뭐처럼.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아닌데 마치 뭐뭐처럼. 그럼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거네요.
물질적인 굿즈, 제품들이에요. 근데 얘가 유입이 된 거야. infused. 뭘로 유입된 거야? 비트가 유입이 된 거예요. 비트 뭔지 아는 사람? 나 몰라. 나 아직도 비트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 비트가 유입된 물질적인 제품들은 점점 행동을 한대요. 뭐처럼? 빈칸인 것처럼. 얘네들이 마치 빈칸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지. 근데 이 물질적 제품들은 어때? 어떻게 된 거야? 비트가 유입이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봤듯이 빈칸이 중간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을 보는 거야. 다음을 봤는데 갑자기 얘들아, 명사가 변한대. 뭘로? 동사로 변한대요. 뭐야? 느다도 갑자기? 왜 갑자기 명사, 동사가 나오지? 네가 문 박사니? 왜 명사와 동사를 물어봐? 그지? 근데 다음 절 볼까? 뭐래요? 하드웨어. 잠깐 스톱. 하드웨어는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딱딱한 거잖아. 딱딱한 그 겉에 있는 거.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니? 다시. 얘가 지금 뒤에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하드웨어라는 게 나왔죠. 그쵸? 하드웨어가 행동한대요. 뭐처럼?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한대요. 그럼 여기에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 맞니? 자, 그럼 선택지로 가봅시다. 1번 보시면은요. 걔네들이 마치 뭐인 것처럼? intangible service인 것처럼. 아, 얘들아. tangible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거든. tangible이 이제 실체가 있는 이런 뜻이야.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뭔가 이런 의미죠. 그럼 거기에 이에 붙었으니까 반대 의미가 되겠네. 그리고 이건 이제 실체가 없는 이런 의미야. 실체가 없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물질적 제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요 텀블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텀블러는 어때요? 물질적인 제품이지. 그치? 하지만 이거를 파는 건 뭐야? 서비스. 그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물질적 제품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뭐 소프트웨어. 안 보이는 그런 서비스처럼 행동한다. 어때? 괜찮지? 2번 볼까요? 걔네들이 교체를 했대요. 뭘 교체했냐면 모든 디지털 제품들을 교체하는 것처럼. 선생님, 소프트웨어 나오면 디지털. 글쎄요. 네. 자, 3번 볼까요? 하드웨어가 생존시켰대요. 뭐를요? 소프트웨어를 생존시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화살표가. 자, 디지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상충하는 것처럼 뭐하고? 하드웨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답이 몇 번인 거야?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왜? 요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텐저블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놓고 비교해봐도 제품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치? 마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 선생님, 그럼 얘는 왜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모든 문장에는요 다 긴밀하잖아요. 긴밀하게 연결된다요. 그럼 얘는 도대체 왜 나온 건데요? 앞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답은 골랐고 한번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게 나왔어. 디지털 기술이 accelerate, 가속화를 시켜줬대. 뭐를요? 얘가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materialization,
자, 얘들아, materialize 하면 뭔가 물질화하다. 그럼 materialization 하면은 물질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D가 들어갔으니까 물질화의 반대가 되는 거겠지. 되셨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물질화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비물질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비물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줌으로써? hastening. 뭔가 이렇게 가속화 시켜줌으로써요. 자, 촉진시켜줌으로써요. 뭘 촉진시켜줍니까? 이주를 어디에서부터? 제품에서부터 서비스로. 그럼 내용이 어때 얘들아 봐봐. 제품에서 서비스, 제품에서 서비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눈에가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연결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럼 또 봐봐. liquid nature. 얘들아, liquid 하면 뜻이 뭐야? 액체. 그치? 근데 너네 액체 봐봐. 액체는 어때? 고체에 비해서 움직임이 자유롭죠. 그래서 요게 유동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동적인 특징이야. 뭐에? 서비스들의 유동적인 특징. 그럼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유동적이라는 거지. 그치? 제품은 그럼 어때요? 눈에 딱 들어있는 이거는 그냥 고체 형태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봐봐. 다시 아까 우리 갑툭튀 했던 명사가 동사로 변한다고 생각해봐. 동사는 뭘 나타내는 말이야?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명사는 그냥 딱 명사. 동사는 어때?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야. 갑툭튀 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의 유동적인 특징은 의미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질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건 거죠. 좀 다르다는 개념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얘가 좀 얘는 비유동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비물질화는 이거 낮춰 쓰는 나도미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어. 그러니까 단지 뭐 디지털 제품에 관한 것만은 아니야. 자, 어떤 이유? 심지어 고체로 된 물리적인 제품들조차도 뭐 음료수 캔과 같이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혜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유. 뭐 하는 동안에? inhabiting. inhabit 하면 거주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야. 어디에? 덜 물질적인 것에 거주하면서 덜 물질적인 것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좀 뭔가 덜 물질적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걔네들의 무거운 원자, 음료수 캔, 얘네들은 더 무거운 원자예요. 이 더 무거운 원자가 대체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야. 뭘로? 무게가 없는 비트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봐봐. 비트가 들어간 제품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떤 거야? 비트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닌 거지 더 이상. 얘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텐저분 눈에 보이는 것이 교체된다는 거예요. 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체가 되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뭐 디자인, 더 좋은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과정, 영리한 칩, 그리고 뭐 결국에는 온라인 커넥티비티, 연결성 이런 거. 그러니까 온라인 칩 같은 게 다 뭐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냐면요, do the work,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하곤 했던 것보다 하곤 했었던 그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뭐 하곤 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뭐가 된다는 거야? 아까
이득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자, soft things 부드러운 것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것들 뭐와 같은? 지능과 같은 부드러운 것들. 그럼 얘는 뭐야? 요쪽에 속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걔네들은 그래서 구체화되어진대. 딱딱한 것들로요. 알루미늄과 같이. 그럼 알루미늄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빈칸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쭉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논리냐면은 요런 애들. 제품, 음료수 캔, 눈에 보이는 거. 얘네가 서로 다 뭐였던 거야? 같은 말인 거지. 그리고 지금도 여기 봐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유동적, 비트, 눈에 안 보여. 요거 다 어때? 얘네 동사 다 같은 말인 거지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다 봤냐면 너네한테 패러프레이즈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던 말들이 계속 어떻게? 바뀌고 바뀌어서 이렇게 온 거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도 얘는 이거.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차례? 이쪽 라인이 들어갈 차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못 풀었으면은 너네가 앞으로 가서 쭉 이거 패러프레이징만 잘 찾았으면은 답은 고르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56번 오늘의 마지막 56번 한번 해보세요. 자, 얘들아 이번 문제도요 보면은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어? 중간에 나와 있지. 그치? 그럼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 거야? 뒤쪽에 있을 거야. 그치? 더군다나 얘는 더더욱 그래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그래요. 훌륭해. 그러나라는 뜻이지. 그럼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이랑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뭘 이렇게 시컷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용을 이제 반대로 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의 근거는 더더욱 이쪽에 있을 거라고. 물론 앞에를 읽고 앞에 거랑 뭐 반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자 일단 그러면은 자 목표를 이제 정해보자고. 이제 빈칸의 위치 확인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많이 간과하는 게 있어. while이라는 말. while이 나오면 선생님 거의가 어떻다고 그랬죠? 대조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은 while절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절은 서로 내용이 어때야 돼? 상반돼야 되거든. 그럼 while절의 내용 한번 봐볼까? while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한 황금률들이 장려합니다. 행위자에게 신경을 쓰라고요. 다른 사람들을요. 타자라고 돼 있잖아. 이거 타. 이 타자가 타인할 때 그 타거든. 때리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야구 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황금률들이 있어. 그 황금률들이 행위자에게 타자를 신경 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는 반면에 그들은 빈칸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위자들은 어떻대요? 빈칸이래요. 근데 이거하고 반대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 개념과.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뭐예요? 타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맞지? 다른 사람 신경 쓰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 신경 안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뭐도 있어? 남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신경 쓰라고? 지 신경 쓰는 거. 이게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후보자 둘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선택지로 가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선택지로 가서 여기서 한번 답을 먼저 추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다 읽고 내려갈게.
왜냐면 지금 아직 이게 둘 중에 하는 거니까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뒤에를 그냥 마저 읽고 내려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의도적인 displac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place가 뜻이 뭐야? 놓다, 두다 이런 뜻이지. 그럼 mont가 붙었으니까 품사가 뭘로 되는 거야? 명사가 되겠지. 놓는 거, 두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반대로 해. 여기 뒀다가 딴 데로 뭐 하는 거야? 옮기는 거죠. 의도적인 옮김이에요. 뭐에? 컨선, 관심을. 아까 제가 여기서 컨선을 걱정이라고 해석 안 하고 관심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뭐야?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 앞이랑 얘랑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돼. 응집성이 있어야 돼. 그치? 앞에서 뭐가 나왔어? careful, 신경 쓴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돼야 되겠죠. 어디로?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심을 옮기라는 의도적인 옮김 이렇게 됐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관심을 자기한테서 다른 사람 다른 데로 옮기래. 자기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옮기라고 한 거야. 그럼 이게 뭐와 같은 말이야? 뭐와 같은 말이니 얘들아? 요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대. 근데 이게 어떻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같은 내용이 나와, 반대 내용이 나와. 그치?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남아있게 된대. 부분적으로 어떻게? self-referential하게 해서 남아있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self-referential이 이제 뭐냐면 refer가 언급하다 이런 뜻이잖아. 언급하다, 뭐 가리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self-referential 하면 뭐 자기 지정 뭐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 지정. 근데 만약에 저 뜻 몰랐다고 해볼게. 셀프가 들어왔어. 셀프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그냥 뭐 자기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지정이라는 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알아도 그냥 자기 지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 다시. 결국에는 이게 이렇다라는 거잖아. 그럼 요게 결국 뭔데? 요 빈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파란색이 이거였으니까. 그치? 봐봐. 너네 이거 패러프레이징 느껴야 돼. 앞에서 뭐라 그랬어? 황금률이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뭐가 나왔었지 우리? while 나왔지.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떤 관계가 성립했던 거야?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 맞지?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뭐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게? 반대. 똑같은 재진술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여기 밑에서 보니까 의도적인 옮김이야. 뭘 의도적으로 옮겨? 관심을 자기로부터 이고가 자아잖아.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옮기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앞문장에서 나왔던 뭐가 되는 거야? 타자를 신경 쓰는 거지. 이렇게 되고 while nonetheless 얘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결국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빈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신경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한번 선택지로 가볼게. 1번으로 가서 보면은 do not lead 되지 않는데요. 뭐가? 자기가 되는 게 아니래. 이미 틀린 거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act upon 아까 있었죠. 아니다. 이거 고3 수업할 때 있었다. 다시 act upon, act on 하면요. 뭐뭐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자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자기한테로 가면 안 된다. 정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뭘까? 내적인 contradiction, 모순, 부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사이에?
두 가지 버전 사이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요 저처럼 안 풀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온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차근차근 읽어온 친구들이 요거에 현혹돼서 2번을 고를 수 있어. 왜? 이거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야. 자, 3번 볼까? fail to 실패한대. 역할을 하는 걸 실패한대. 뭐로써? 안내자로서. 언제? 직면했을 때.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딜레마 같은 거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자, 4번 볼까요? do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요구하지 않아요? 버리는 거. 자기를 신경 쓰는 거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신경 쓰는 거를 완전히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신경 쓴다는 얘기네. 정말 몇 번이에요? 그럼 4번 이렇게 가는 거지. 5번 볼까?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뭐의 이익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뭐 그런 얘기 있어? 없었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 진짜 좋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또 확인 한번 해볼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문장 하나 더 확인해보면 이런 말 나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버전 둘 다 인보크. 인보크는 뭘 들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 들먹여요? 자아를 들먹여. 기본적인 어떤 매저, 수단으로서. 어떤 수단? 행동이 평가되는 수단으로서 뭐 자아를 들먹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애들이 버전 2개? 아, 2버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봐 볼게. 뭐라고 했는지 잘 봐. Not all golden rules 해가지고요. 모든 황금률들이 똑같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황금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두 종류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두 종류가 등장을 했대.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버전이 있어요. 부정적인 버전은 뭐냐면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restraint. 제약을 가르치는 거지. 자, 다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부정적인 버전은 뭘 가르친다고? 제약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긍정적인 거는 촉진해준대. 뭐를요? 개입을요. 긍정적 버전은 개입을 촉진해주는 거야. 개입. 자, 하나는요. 설정해준대요. 기준선을 설정해주는 거야. 뭐의 기준선? 적어도 야기시키지 않는 거. 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거. 그게 이거겠지. 왜냐면 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요. 가리킨대요. 뭘 향해서? 영감을 주거나 이상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거. 됐지? 자, 예시들. 이러한 황금률들의 예시들이 되게 풍부하기는 해. 엄청 많아. 근데 너무 많대요. to list. 다 나열하기에. exhaustively 하게 되면은요.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렇게 다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버전들을 충분하게 할게. 이런 얘기야. let 사역동사죠. 얘가 이거 하게 하다. 이 버전들이 충분하게 할게. 뭐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시되는 예시가 있어. 뭐냐면 what is hateful? 무엇이 증오스럽냐 이거야. 너에게. 이러면 안 되겠죠. 왜? 그냥 이거 주어로 쓰인 거잖아. 즉 너에게 증오스러운 것은 do not do 하면 안 된대.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네가 싫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이렇게 너네 그런 거 많이 안 해? 우리 집은 나랑 동생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렇게 가서 괜히
동생한테 가가지고 말할 때 막 치는 거야. 막 봐요. 저 옛날에 동생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아유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다가 아 귀엽다 한 다음에 이렇게 탁 쳐요 뒤통수. 자 그런 거. 너한테 증오스러운 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부정적으로 제약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사랑해 또 다른 사람을 뭐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두 버전 모두가 주장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마. 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줘. 이거나 결국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 whether through act of omission. omission이라는 건 생략. 우리 이거 수특에서 나왔었죠. 생략의 행동. 뭐와 같이? 다치게 하거나 하는 거와 같이. 아니면은 어떤 행동? 커미션, 자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든 간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나온 거야?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내용이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었던 애들은 자꾸 머릿속에 이런 잔상이 남아있는 거지. 황금률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자꾸 두 가지 버전이 있어. 계속 이 얘기만 반복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가 쉽다고? 2번으로 가기가 쉬운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예시 나오면서.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다고? 자기를 신경 쓴다고. 행위자들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오늘은요. 6월 평가원들 빈칸 6월 평가원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고 지금 요 네 문제가 여러분들 잘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잘 푼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잘한 거예요. 요 정도 난이도 문제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아직 고2이기 때문에 잘 푸셨다면은 쓰담쓰담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요 전에 찍은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문제 풀이 방식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자꾸 문제를 풀어야지 너네가 실력이 느는 거야. 이론은 이론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문제는 또 니네 풀고 싶은 대로 풀면은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물론 아예 안 늘지는 않겠지. 어쨌든 계속 많이 풀어보니까 늘기는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려면은 자꾸 그거에 맞춰서 풀려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겠지?